제47회 FAT 1급 이론 시험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에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아닌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속하는 것들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렇게 하고 이익잉여금.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본잉여금은 주, 감, 자라고 해서요. 3가지가 있죠. 주, 감, 자. 밑에도 주감자예요. 자, 무슨 뜻이냐? 위에 있는 애들은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생겼다. 그러면 주식 발행 과정에서 초과금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본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은요.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래쪽 거는 같은 주감자라도 주식을 여기는 할인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로 여기 지금 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들어가는 부분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입니다. 평가해갖고 이익 나거나 손실 생긴 부분들은 자, 손익계산서 가지를 않고요. 이 재무상태표의 자본 그 중에서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 쪽으로 옵니다. 당장 실현될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재무상태표상에 자본에 해당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4번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1년 이내에 실현될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다. 오케이 되겠어요. 자, 2번 항공의 2021년도 결산. 자, 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20만 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하고 난 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자 수익 만 원에 대해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은 미수 수익 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만 원 이렇게 지금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결산 분계가. 그 다음에 미지급분 3만 원 급여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급여 3만 대변 쪽에 미지급 해서 미지급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 쪽에 쓰시고요.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3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요. 바로 밑에 또 보시면 미지급 이자 비용이 2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 2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대변 쪽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자산은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산 항목들 이 부분은 더해주시면 되겠고 미지급은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지금 더해주셔야 될 게 만 원 있고요. 빼주셔야 될 게 자, 2개 더해서 3만 원, 2만 원 더해서 5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은 21만 원에서 5만 원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16만 원 되겠습니다. 16만 원. 결산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6만 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요. 이 손익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선급과 미수는 자산 차변이고요.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 대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숫자 붙은 애들은 결산 시에는 수익으로 묶어주시고요. 나머지는 비용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용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16만 원 나왔나요? 네,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 3번 되겠습니다. 항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얼마냐? 영업이익 계산하시려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 원가를 빼셔야 되겠죠? 매출 원가를 딱하니 빼주시면은 그게 바로 자, 무슨 소리 할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요. 그렇게 하고 판관비를 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액이 15만 원이죠. 매출액이 15만 원 되겠고요. 원가가 9만 원. 그래서 9만 원 빼주셔야 됩니다. 고로 6만 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되겠어요. 6만 원.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 있던 대손상각비하고 운반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4만 원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4만 원.
그래서 답은 영업이익은 2만 원 벌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쭉 보시면은 2만 원짜리가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오케이. 자, 그 다음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 제공. 벌써 1번이 답이 된다.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는 외부 정보 이해 관계자들 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1번을 보시면 원가 정보 같은 경우는 원가 회계, 즉 관리 회계죠. 관리 회계. 재무 회계가 아니고요. 관리 회계. 그래서 벌써 1번이 틀렸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재무 상태표, 경영 성과,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러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고요.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건 1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상품별 원가 정보가 제공되지 않죠. 이는 관리 회계를 통해서 기업 내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2021년도 3월달 상품 수불부입니다.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했을 때 3월 말 재고자산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개 보이고 있고요. 100개 창고에 지금 현재 물건이 300개가 있군요. 300개가 딱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 200개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 지금 선입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려 나갑니다. 그럼 요거 100개 남았네요. 지금 200개 중에서 여기 100개 1000원짜리, 여기 또 100개 1100원짜리 팔려 나갔고 남은 것이 있다면은 요만큼 일단 남아 있겠어요. 금액으로 따져 보시면은 110000 해서 10만 1000원 값이 남아 있네요. 그런 상태에서 또 한 차례 100개 1200원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120000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합쳐보시면 이게 바로 기말 재고 자산이 되겠죠. 23만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자, 월초 재고가 100개가 있었고 중간에 200개 매입한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려 나간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 요거 쭉 팔려 나갔다. 그래서 남은 게 있다면 요 200개 중에서 100개 남았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왔던 100개 팔리고 또 여기서는 팔려서 100개 팔려서 100개 남았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말에 요거 하고요. 여기 지금 매입한 거하고 결과적으로 더해 주시면 그게 바로 기말 재고 자산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쪽 거가요. 11 하나 둘 해서 11만 원 나왔고 자, 밑으로 또 오셔가지고 120000 해가지고 12만 원 해서요. 23만 원 답이 되겠습니다. 23만 원 3번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 찾아볼까요? 거래처 파산됐습니다. 외상 매출금 40만원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40만원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못 받게 됐으니까요. 자, 그렇죠. 벌써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군요. 그런 상태에서 충당금이 10만원 있었으면 이 충당금에 대한 거는 차변적으로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적으로 충당금 10만원 빼요. 그렇죠. 벌써 2번도 틀렸네요. 충당금 안 빠졌으니까요. 답은 1번이네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만 원에 대한 거는 대손상각비 처리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해서요. 다시 한번 분개를 해보시면은 자, 파산됐기 때문에 대변적으로 외상 매출금 일단 보내셔야 됩니다. 못 받게 됐으니까요. 자, 이런 일을 대비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해서 대손 충당금 얼마나 모아졌나요? 10만 원만큼. 그리고 30만 원에 대해서는 상각비가 되겠어요. 대손 상각비 해갖고 30만 원 처리가 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죠. 맞나요?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 기간 감소를 하죠. 그쵸? 정률법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가 점점점 그 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하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오케이. 건설회사가 분양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유형자산이
틀렸네요. 3번이. 이러한 것들 건설회사의 아파트 짓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이 되겠죠. 재고자산. 자, 여기서는 상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답은 3번이다. 4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대금의 부대비용 다 가산해야 되겠죠. 구입대금 매입 부대비용을 가산하죠. 오케이. 답은 3번이다. 이유를 보시면은 토지는 무슨 자산? 재고자산이죠. 자, 8번 다음 중 수익이 실현된 것을 볼 수 없는 것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품이 외상으로 판매가 됐군요. 그렇다면 대변에 상품 해서 매출, 차변 쪽에는 외상 매출금. 돈을 받든 안 받든 물건 나가면 그거를 상품이 그러니까 수익이 실현됐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인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 자 바로 2번 되겠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자, 이자가 발생했어요.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 경과해서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거를 받지는 못했으면 미술금 되겠군요. 이자 여기서는 수익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품 매출이 되겠군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또 외상 장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것도 상품 나갔으면은 수익을 인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실현된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4번 본사 건물에 대한 그 임대보증금을 수령했다고 돼 있군요. 임대보증금 보통 예금 써셔야 되겠고 임대보증금은 부채죠. 임대보증금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수익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얘네들은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상품 매출 이런 것들은 다 수익 발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4번은 수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무형자산 상각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특허권이 2021년도 1월 1일 날 취득이 돼갔고요. 그 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재비용이 20만 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1월 1일 날짜에 특허권 금액은 특허권 취득 재비용까지 합쳐진 220만 원이 바로 특허권이 되겠어요. 자, 이때 뭘로 구입했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오늘은 12월 31일 바야흐로 결산이 되겠습니다. 특허권은 직접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허권 해갖고 직접 빼고요. 여기는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을 계산해 보자.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특허권이 지금 220이고요.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 상각이니까 5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좀 써볼게요. 22000 해서 나누기 5 하셨을 때 얼마 나왔을까요? 44만원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44만원 직접법으로 빼요. 무형자산은 여기도 44만원 뺄 수가 있겠습니다. 44만원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답은 44만원짜리가 있나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이 얼마이냐? 상품 1000개를 개당 6,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만원 어음 받고 나머지 3개월에 받기로 하고 운임이 8만원 현금으로 지급됐군요. 자, 분개 한번 해볼까요? 자, 대변 쪽에 상품 1000개를 자, 상품 매출 되겠죠. 1000개 6,000원 해서 600만원이 상품 매출이 되겠고 이때 어음 받았어요. 받을 어음 200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잔액은 3개월 후입니다. 외상 매출금 되겠죠. 상품 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다. 해서 400만큼 써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운반비는요. 매출시는 운반비라고 하셔야 돼요. 8만원 그렇게 하고 현금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출 채권 금액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이 두 가지를 다 더해 주셔야 되니까 답은 60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그랬는데 면세사업장은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장이죠. 납세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답 틀렸네요.
자, 민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 그랬는데 오히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단 가산세가 있겠고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건 아니죠.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죠. 해서 재화의 공급,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에 과세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 이 세 가지 건에 해당되는 면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재화의 수입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3번도 틀렸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죠. 답은 4번이 맞았습니다. 순위가 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틀렸네요. 옳은 설명이 아니네요. 밑에 설명이 보여서 그러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입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고 부동산의 등기부상이에요. 여기 틀렸어요. 부동산으로 고쳐주세요. 2번 무인 자판기를 통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랬는데 무인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총괄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면 자판기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마다 사업장이 된다면 사업장이 굉장히 많겠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안 보는 거죠. 물건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안 본다 그랬는데 직매장은 오히려 사업장으로 보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3번도 틀렸네요. 4번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안 보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사업자가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하지요. 3번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면세제도가 나왔죠. 4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완전히 면세되는 제도는 영세죠. 영세. 영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 제도고요. 1번처럼 면세사업자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가 없어서 불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 면세 제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14번 다음은 항공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입니다.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상품 예상 매출액이 2,5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매출 할인이 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 할인은 차감해 주셔야 됩니다. 빼주셔야 됩니다. 거래처에 증정한 상품의 원가가 200만 원이고 시가가 300만 원이면은 세금은 시가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광고 선전용 무상 제공한 견본품, 이거 같은 경우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죠. 고로 여기 있던 2,500에서 100만 원 뺀 2,400만큼 되겠고요. 2,400만큼 되겠고 거기다가 시가 있죠? 자, 시가 이거는 더해 주셔야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2,7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 2번. 오케이.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항공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일단 트럭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세액 나간 거 있죠? 이 부분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죠. 매입세액. 그리고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아요. 토지하고 관련된 거면 못 받지만 이렇게 건물하고 관련된 건 받을 수가 있고요. 접대하고 관련되는 건 불공이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고요. 결국 800만큼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800만 원. 답은 3번 800만 원.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